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1월 3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날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리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때 말이죠.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내란죄를 더불어민주당 즉 국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소추 의결을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 정당한 이유죠. 두 번째, 탄핵은 말이죠. 파면 내지는 거의 파면이다 아니다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단회성이란 말이죠. 1심, 2심, 3심 없이 바로 끝나기 때문에 형사소송 법령에 엄격히 준용해서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형사소송은 증거 위주주의잖아요. 철저하게 확인을 해달라. 빨리 끝내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먼저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서 우선 심리를 해달라. 지금 직무정지가 돼서 29명이 했으니까 국가의 업무가 마비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이거를 빨리 심리를 해달라. 지금 영장 발부한 것이 헌법에 맞느냐 형사소송법에 맞느냐 이것을 빨리 심리해달라. 왜냐면은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말이죠. 벌써 이 사람들은 무슨가 결정을 내놓고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말이죠. 정영식 주심이죠. 이미선 재판관이죠. 이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의 얘기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이죠.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불편부당한 재판관이고 법과 원칙대로 심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말이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이죠. 탄핵심판 하나만 합니다. 진짜 국민혁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모든 힘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처음에 그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 때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4가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우리도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 4가지 논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은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제가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란죄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제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부분입니다. 발언 요지 부분 조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변호사님, 이제 바로 쟁점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쟁점 정리에 들어갈 건데, 네. 그때 그 진술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첫 번째는 탄핵 소추인단에서 내란죄 등의 구성 요건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고, 재판장님께서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하는 것이냐고 했고, 소추단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의결서에 의하면 탄핵 소추의 첫 번째 사유로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추인단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철회하거나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철회하는 것이라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과 형식적으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어 주권 위임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라는 중대성에 비추어서 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일반 징계라고 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효과가 파면 외에는 없는 그러한 중대한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할 법관도 탄핵 대상인 바인데요.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 일반 징계 절차 수준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탄핵 심판이 바로 형사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준용하여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우선 심리 부분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개헌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탄핵 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탄핵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에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피청구인 측에서 볼 때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줄 탄핵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러한 신속심리로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인권 보장이나 국가 기능 마비 막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오늘만 해도 오전에 공수처가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관저 앞까지 진입해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일체가 없는 공수처에 이루어진 불법영장 청구에 기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까지 기재하여 삼권 분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가처분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구속부터 해놓으면 나머지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에 의한 시도가 횡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진정한 내란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시어 법치 파괴적인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